핵심 이론 공상, 분리계수와 여과집진장치의 원리. 분리계수라고 하면 이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얼마만큼의 강한 힘으로 먼지를 끌어올려 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 식을 보시면 이게 결국에 원심력과 이게 분자가 원심력이고 분모가 중력가속도거든요. 네. 그래서 원심력분의 그러니까 원심력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또는 원심력과 중력가속도의 어떤 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론 집진 장치의 분리계수가 크면 클수록 네, 그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겠죠. 여가 집진 장치의 집진 원리는 총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충돌, 직접 차단, 확산.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니까 이 내용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사이클론의 반지름이 8cm, 유입가스 처리 속도가 8m/s, 분리계수를 구하면 이거는 네,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하기 전에 이 단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계수를 구할 때 이 중력가속도 값이 포함이 되죠. 중력가속도가 이제 9.8m/s 제곱 혹은 980cm/s 제곱인데 이 둘 중에 편한 단위로 하나를 맞춰주시면 돼요. 네, 얘로 맞추려면 이것을 이제 미터 단위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로 맞추시려면 이것을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왠지 단위를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단 작게 하는 게 계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문제에서는 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단위를 한번 네, 환산을 네, 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cm는 1cm가 네, 10의 마이너스 2승 네, 미터지요. 그렇죠. 100cm가 1m이니까. 그래서 네, 센티미터 약분되면 네, 0.08m가 됩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 길이가 네, r이죠. r. 레디우스 r의 값이기 때문에 s는 사이클론 네, 분리계수는 r값 0.08m 곱하기 네, 중력가속도죠. 9.8m/s의 제곱이죠. 그리고 분자는 요거 지우겠습니다. 네. 분자는 v제곱인데 v제곱이 지금 3m/s 제곱이 나왔으니까 요거의 제곱이니까 9m 제곱 per 제곱이 되죠. 그쵸? 그러면 얘를 계산기로 해볼게요. 네, 9 나누기 가로 열고 0.08 곱하기 9.8 가로 닫고 하면 11.479 뭐 이렇게 나오죠. 11.5 정도 나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네, 단위는 여기서 알아서 다 사라집니다. 네, 미터 두 번 곱하니까 미터 제곱이니까 없어지고요. S제곱, S제곱 사라지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여가집진 장치의 주된 집진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까 세 가지 암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단, 관성 충돌, 확산 이 세 가지가 관련된 주된 집진 원리고요. 응집이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집진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 집진 효율이 낮은 것부터 좀 높은 것 순서대로 배열을 좀 해놨거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중력 집진 장치인데 말 그대로 중력 집진 장치의 원리의 기본적인 힘은 중력입니다. 한마디로 실에 넣어놓고
오랜 동안 시간을 기다려주면 그 바닥으로 당기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서서히 입자가 침강하는 원리로 제거하는 그런 집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입자의 크기가 좀 큰 물질의 제거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취급 입경과 압력 손실은 이 정도면은 거의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먼지를 날려보내는 어떤 아주 적은 힘 말고는 동력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죠. 그리고 집진율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집진 장치는 전처리 장치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즉 대교염 물질을 그러니까 입자성 물질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양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미리 전처리로 한 반 정도 제거를 하면 입자가 작지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정에서 처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 정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 장치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력비가 적고 편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미세 입자의 포집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는 먼지 부하와 유량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낮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즉 평소에 처리하던 거하고 다른 성상의 이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 양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중력 집진 장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입이죠. 여기는 출구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이 방향으로 불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먼지를 포함한 공기를.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서서히. 그렇게 강한 바람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입자의 무게에 따라서 큰 입자와 중간 입자와 상대적으로 미세 입자가 이렇게 바닥으로 침강하면서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출구로 나가면 여기에서 약 40에서 60%가 제거된 그런 깨끗한 공기, 비교적 깨끗한 공기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집진 장치 중 집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방금 설명한 중력 집진 장치가 효율이 가장 낮습니다. 얘는 전처리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중력 집진 장치에서 효율 향상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암기를 해주세요. 보시면 중력 집진 장치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가로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제 침강실의 높이, 이걸 L이라고 하고 이걸 H라고 할 수 있거든요. 높이가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 L이 길면 길수록 좀 더 많은 물질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이는 너무 또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떨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당하고 비교적 낮은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은 길고 H는 낮아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아까 문제에서 다른 내용 쭉 읽어보시면 다 맞고, 맞고, 맞는데, 자, 높이가 높고 수평거리가 짧을수록 집진율이 낮아지죠. 이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중력 집진 장치의 침강실에서 입자상 오염물질의 최종 침강 속도가 0.2m/s. 그 다음에 높이가 1.5. 그럼 길이는 얼마냐? 그리고 집진 장치를 통과하는 가스의 유속은 이렇게 돼 있다. 나와 있는데 유일한 그 중력 집진 장치에서 계산하는 계산 문제예요. 이 계산하는 계산 문제식을 제가 밑에 한번 써볼게요. L 값은 V G분의 U 곱하기
h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L이 length니까 이게 길이고요. VG는 최종 침강 속도 이 값이겠죠. 그리고 U 값이 이동하는 가스 속도예요. 그리고 H가 이제 높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면 네, L 값은 최종 침강 속도가 0.2였죠. 0.2m/s 분의 네, U 값이 이제 가스의 속도 2m/s 곱하기 높이 1.5m 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이제 10이 되죠. 그리고 10에 1.5를 곱하면 결국 15m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관성력 집진 장치. 관성력 집진 장치는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얘도 이제 일종의 전처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얘도 이제 중력과 마찬가지로 좀 처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력 집진 장치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취급 입경은 조금 더 범위가 넓다. 작은 것까지 처리 가능하다. 그리고 그만큼 압력 손실이 약간 늘어나겠죠. 얘도 압력 손실 값이 즉 동력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집진율은 이제 중력보다는 또 살짝 높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비교적 처리율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얘도 전처리 장치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것과 비교적 굵은 입자를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 좀 좋긴 좋은데 여기 보면 이제 미세한 입자 포집효율이 좀 낮고 그리고 부식성, 점착성 가스 처리에는 부적합합니다. 기기에 손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를 처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유입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바람이 이동하는데 요게 방해판입니다. 네. 그래서 방해판에 힘으로 부딪히면 그만큼 입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유출되는 거예요. 또는 공기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유입을 시켰을 때 공기는 선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입자는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관성력 집진장치의 원리죠. 문제 보시겠습니다. 함진가스를 방해판에 충돌시켰다. 방해판이란 얘기가 나오면 네, 무조건 관성력 집진장치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관성력 집진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관성력 집진장치는 네, 고온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운전 비용이 적게 들지만 미세한 입자 포집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얘는 네, 취급 입경이 10에서 약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 10 마이크로미터가 미세한 입자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답은 3번이고요. 그림과 같은 집진 원리를 갖는 집진 장치의 명칭은 방해판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네, 관성력 집진 장치입니다. 이렇게 부딪혀서 1차로 제거하고 먼지가 또 부딪혀서 2차로 분진이 제거되는 관성력 집진 장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이죠. 핵심 이론 03 원심력 집진 장치. 원심력 집진 장치는 그 사이클론을 일으켜서 먼지를 이렇게 날려 보내면서 중앙으로 먼지를 이게 더스트 박스고요. 네. 하부식, 상부 유입식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무튼 먼지를 이 사이클론의 힘으로
위로 이렇게 빨아 올린 후에 바닥으로 가라앉혀서 먼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는 나가고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심력 집진 장치는 취급 입경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압력 손실이 약간 높죠. 그냥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력비가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이클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집진 효율이 비교적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요, 사이클론이.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특징 보실게요. 작용하는 집진력이 원심력, 관성력, 중력 세 가지다. 이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가동부가 없다.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는 공기의 먼지 포집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력 손실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동력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또한 마모성, 조회성, 점착성, 부식성 가스 처리는 부적합하다. 이런 가스는 처리하려면 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습식 처리, 좀 이따 나올 그 세정형 집진 시설 그런 데에서는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이클론에서도 좀 이런 가스를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클론은 공기에 유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부, 충류 혹은 축상식 또는 이제 하부 유입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내용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상부 접선 유입식은 공기가 이제 상부 쪽에서 유입되면서 선회를 형성해서 이제 하부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꼭 한번 그래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심력 집진 장치의 대표적인 이제 그림이죠. 상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면 사이클론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밑으로 가면서 결국에 공기는 이렇게 위로 상승해서 올라가고 먼지는 밑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죠. 이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보시면 구조가 간단하죠. 취급도 용이합니다. 압력 손실이 20mm 수은주 정도로 작다. 맥스가 150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원심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기환경이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이죠. 작을수록.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원심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리 가능 입장 맞죠?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했어요. 얘도 전처리 장치로 사용을 합니다. 설치비, 유지비가 저렴을 하죠. 그리고 점착성, 딱딱한 입자가 함유된 배출가스는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블로다운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블로다운이 뭐냐면 그러니까 재반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이렇게 출구면 출구에서 빠져나가는 약 10에서 15%의 처리가스를 다시 입구로 재유입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블로다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다운 효과를 활용하면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 방법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이론 공사 세정 집진 장치 물로써 처리를 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얘는 물로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그 동력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 물이 또 오염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큰 세정 집진 장치 시설은 이제 물을 처리하는
수처리 시설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가스를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연성이나 폭발성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함진가스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네, 그 이제 먼지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정 집진 장치에서는 관성력, 확산력, 응집력, 중력 이 네 가지 힘에 의해서 먼지가 제어가 된다. 취급 입경은 굉장히 작은 것까지 처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압력 손실이, 네, 아까 사이클론도 이제 50에서 150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높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동력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요. 네, 하지만 집진율은 사실 그렇게 막 높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연성, 폭발성 먼지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얘는 가스와 분진 포집을 동시에 가능한 유일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을 예를 들어 이용해서 이제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스를 세정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가스상 물질도 물에 녹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네, 단점과 장점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압력 손실 크고, 그러니까 동력비가 많이 들고, 부식의 위험성도 크고, 또는 여기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 그 얘기예요. 하수처리, 수처리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범위가 굉장히 큰 경우에, 또는 배경 문제, 그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세정 집진장치의 가스 속도 비교,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충전탑, 분무탑, 제트 스크러버, 벤츄리 스크러버의 각각의 이동가스의 속도의 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벤츄리 스크러버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가장 처리 속도가 느린 것은 빠른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세정 집진 장치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 뭐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공기가 일로 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뿌리는 살수 장치가 이렇게 몇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물에 묻어서, 네, 입자성 물질과 가스성 물질이 다 이제 바닥으로 무거우니까 가라앉으면 제거가 되고, 깨끗한 공기는 상부로 빠져나가는 형식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세정 집진 장치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고온가스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폐수 처리 장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장 큰 장점이 점착성, 조회성 먼지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세정 집진 장치의 처리 원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성 맞고요. 확산, 응집 다 맞는데 여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뭐 필트레이션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가스 흡수 장치 중 장치 내 가스 속도가 가장 큰 것은, 이 속도를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제일 빠르고 60에서 90. 그 다음에 제트 스크러버도 빨라요. 제트니까 빠르다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20에서 50. 이 두 가지는 비슷하죠. 네. 충전탑은 0.3에서 1, 분무탑은 0.2에서 1. 단위는 다 미터 퍼 세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5, 여과 집진 장치. 여과 집진 장치는 함진가스,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스를 이제 여과제를 통과시켜서 여과제 장벽에 그 먼지가 달라붙어서 제거되는 효과를, 네, 활용한 방법이죠.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방법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취급 입경의 범위가 상당히 작은 입자를 처리하는 데 좀 적합하고요. 압력 손실은 비교적 상당히 크죠. 네, 하지만 집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99%까지 제거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미세 입자에 대한 그 집진율이 상당히 높고 다양한 형태의 분진을 포집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집진율이 99%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에 비하면 시설비, 유지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수분과 여과 속도의 적응성이 낮다라는 것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입자를 제거할 때는 좀 어렵고요. 또 여과 속도도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 처리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 또한 설치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치명적인데요. 가연성, 점착성, 폭발성 분진 제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에 따라서 간헐식과 연속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진실이 이제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 하나씩 처리가스를 차단하고 하나씩 그 차단된 순서대로 먼지를 분리하는 방식이 간헐식이고요. 연속식은 이제 다 틀어막고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한 후에 그리고 여포의 일부를 털어내고 다시 이제 포집을 진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차단하지 않아요. 집진 원리는 차단 부착, 관성 충돌, 확산작용, 중력작용, 정전기와 반발력 이렇게 총 5가지 힘에 의해서 집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면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함진가스가 이렇게 뭐 여포 표면을 통해서 다 들어가죠. 그리고 공기는 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망의 크기가 워낙 작으니까 입자를 포집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리고 저 깨끗한 공기만, 청정 공기만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예제 1번. 대기오염 제어 시설 중 입자상 물질의 최소 입경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기는. 자, 이 문제에서만 보면 이제 여과죠. 근데 이제 전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2번. 여과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온가스 처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고온가스 처리 못 합니다. 여과포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스학 물질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스학 물질을 제거하는 처리가 아니죠. 입자 물질을 제어하는 거죠. 틀리고요. 압력 손실 굉장히 높습니다. 100에서 200 사이에요. 네. 이것도 틀리고 또 뭐 당연히 답이 뭐 4번이겠죠. 직접 차단, 관성 충돌, 확산, 중력, 정전기와 이제 반발력 총 5가지 힘이 작용하는 집진 원리의 힘이라고 했죠. 답은 4번이죠. 3번. 여과 집진 장치의 주된 집진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중습, 관성 충돌, 확산, 차단 이 3가지는 맞는데 얘는 수분 제어에 관련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유, 전기 흡착 집진 장치. 이제 전기 집진 장치는 가정에 하나씩 있는 그 핵심 이론 공유, 전기 흡착 집진 장치. 전기 집진 장치는 가정에 하나씩 있는 공기청정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죠. 네, 공기청정기 생각하시면 전기세가 이게 많이 나오던가요? 전기세 거의 안 나와요. 압력 손실이 상당히 낮고 취급 입경도 굉장히 초미세 먼지까지 제거가 가능하고 집진율은 뭐 굉장히 높죠. 하지만 기기 자체가 비싸죠.
이 방법도 똑같습니다. 미세 입자 처리 가능하고 압력 손실이 낮아서 이제 유지비도 적게 들지만 처음에 구성하기 위한 기기값이 좀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을 이해하시면 좀 기억이 좀 오래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세 입자의 처리 효율이 좋다. 압력 손실이 낮아서 네, 대량가스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기세도 안 들기 때문에 유지비 상당히 저렴하다. 다 좋은데 여기 나오죠. 이제 설치 비용이 고가고 운전 조건에 대한 유연성이 낮고 가스랑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도 요거는 어렵다. 가스랑 오염물질을 비교적 처리할 수 있는 기기는 사실 세정 말고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특징대로 암기를 해두시고요. 이 고유 저항과 집진율의 관계는 시험 문제 그림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저항값이 너무 낮으면 먼지를 이제 전기 흡착, 그러니까 전기 집진 장치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다가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 저항값이 10의 4에서 10의 10옴의 범위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먼지를 당기는 거죠. 그리고 또 고유 저항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불꽃이 튀고 또 너무 커지게 되면 이 반발력 때문에 역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면서 먼지가 다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고유 저항과 집진율의 관계를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전기 집진 장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네,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집진극과 방전극이 한꺼번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집진판과 이런 방전판, 또 집진판, 이런 방전판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로 공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오염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즉 방전극이 이 오염된 공기의 그 입자, 즉 먼지에게 마이너스 이온을 날려줘요. 그걸 이제 대전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입자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입자는 결국에 플러스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과 양이 당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진극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 이동을 하다가 집진극에 플러스로 네, 구성된 이런 집진판의 영역을 형성을 시키죠. 그러면 이 집진극으로 먼지가 날아와서 이렇게 붙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첫 번째는 방전극을 이용을 해서 입자를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키고 두 번째는 집진극에 플러스를 띌 수 있는 어떤 이 오염된 공기, 입자성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을 해서 여기에 먼지가 붙게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번 흡착 집진 장치. 흡착 집진 장치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입자와 가스상 오염물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주로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층, 이동층, 유동층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된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이클론 여가 집진 장치 네, 원심력 집진 장치죠. 네, 전혀 틀립니다. 2번 중력 집진 장치는 고효율이 아니죠. 네. 그리고 3번 여가 집진 장치는 수분이 많은 먼지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 전기 집진 장치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해서 집진 4번이 맞죠? 네. 답은 4번이고요.
요게 아까 설명드린 그 고유저항, 그러니까 먼지의 고유저항, 알값과 그 다음에 집진율을 그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기억 영역이 저항값이 너무 낮아서, 네. 10에, 여기가 5승이니까 10에 4승이겠죠? 요 이하면 이제 포집이 잘 안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먼지가 포집될 수 있는 영역이, 네, 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진율이 되게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쵸? 높게 유지되는 공간이, 네, 10에 뭐 4승이나 5승 이상부터 10에 10승 미만, 네, 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값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집진율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네, 10에 12승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집진율이 낮아지는, 여기가 이제 코로나와 역전리 현상, 반발력 때문에 너무 이제 마이너스를 입자가 많이 갖게 되니까 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두 개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두 개가 있는 입자가 날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100개가 있는 게 오는 겁니다. 그럼 옆에도 마이너스가 100개가 있는 게 오면 두 개들끼리 서로 미니까 하나 튕겨져 나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억이 제비산, 니은이 정상, 디귿이 스파크 빈발, 마지막에 역전리. 답이 1번이지요. 3번 전기 집진장치 집진극이 갖춰야 할 조건. 집진극은 실제로 먼지를 포집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착된 먼지를 털어내기 쉬워야 되죠. 전기 공급을 끊었을 때 바로 먼지가 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전기장의 강도가 불균이라면 안 되죠. 균일하게. 답이 2번이네요. 네. 나머지는 뭐 다 맞습니다. 열 부식성가스에 강하고 기계적 강도가 있을 것. 네, 부착된 먼지의 탈진,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을 이제 탈진이라고 하죠. 제비산은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할 때 먼지가 바닥으로 가라앉아야지, 위로 다시 날아가게 되면 다시 먼지를 포집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틀리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집진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흡착 집진 장치의 효율이나 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입경의 범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진 시설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그냥 예시로 시험 문제 좀 나온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 집진장치 유지 관리. 핵심 이론 01. 집진 시설을 선택하기 위한 고려 요소.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에 따라서 네, 어떤 시설을 내가 선정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사실 굳이 뭐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집진 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입도와 입경 분포,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배기가스의 부식성과 용해성, 뭐 농도하고 예상 투시도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가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집진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네,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력 집진 장치는 침강실 내 처리가스의 속도가 우선은 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배기가스의 흐름 상태는 균일해야 됩니다. 난류가 아니라 측류, 이렇게 바람이 천천히 불어서 나가는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네, 침강실의 높이가 낮고 길이가 길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침강실의 입구폭이 클수록 유속이 느려지므로 미세 입자를 포집할 수 있다. 이것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단일 경우 단수가 증가할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나 효율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단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단수가 증가할수록 동력비는 좀 더 많이 든다. 보통 이제
이제 수평적으로 단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은 커지지만 효율도 증가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하시는데, 특히 기역과 디귿과 리을을 꼭 암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관성력 집진 장치. 관성력 집진 장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특이하게 이 부분은 좀 효율 향상 조건에 대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반적이죠. 방해판이 많을수록 효율은 상승을 하겠지만 압력 손실이 증가해서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공기를 빠져나가게 하려면 똑같은 힘의 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출구 가수가 느릴수록 미세한 입자가 제거되는 건 똑같습니다. 3번 원심력 집진 장치.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배기광경이 작을수록 집진율은 증가한다. 동력비는 더 많이 들어요. 입구 유속이 적절히 빠를수록 유원심력이 증가해 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블로우다운 방식,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재유입시키는 거죠. 효율 증대를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보조장치를 이용을 한다. 집진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역과 디귿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네 번째, 세정 집진 장치. 동력 사용량이 클수록 집진율이 커지죠. 이거는 압력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동력비가 필요하다. 최종 처리 장치인 기획 분리기의 성능이 높을수록 좋을수록 효율이 높아지겠죠.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숙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여가 집진 장치. 여가 집진 장치는 이건 좀 공부할 내용들이 좀 있죠. 처리가스에 적합한 여제. 적합하지 않으면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의 상한선 250도씨를 넘지 않도록 한다.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제를 통과하는, 여가포를 통과하는 가스의 겉보기 속도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이동 속도가 다 작을수록 미세 입자의 포집이 가능한 건 모든 집진 시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제를 전처리를 해야 되고, 자, 높은 집진율을 얻기 위해서는 집진율의 어떤 그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선 간헐식 탈진 방식을 채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가스를 집진하기 위해서는 연속식 탈진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느냐, 또는 이제 가스 집진율, 그러니까 고농도의 가스 집진율을 얻기 위해서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탈진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 정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실게요. 1번 관성력 집진 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 중 틀린 것은, 아까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나왔네요. 바로. 기류의 전환속 횟수를 많게 하면 좋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한 번 위로 땅 부딪혀서 바닥으로 가라앉겠고, 두 번 아래로 내려가면서 관성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가라앉겠고, 위로 올라가면서 또 천장이나 방해판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이제 가라앉겠죠. 여러 번 하면 할수록 효율이 향상이 되겠죠. 답은 1번 아니고요. 기류의 방향 전환 각도를 작게 한다. 너무 기류의 방향 전환 각도를 크게 하면 또 효율 향상과는 동력비만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후 출구가스 속도를 높게 한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더스트박스는 적당한 형상과 크기로 한다. 이거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사이클론의 효율 향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관경이 작을수록 입경이 작은 먼지 제거할 수 있고요. 입구의 한계 유속 내에서 그 입구 유속이 빠를수록 클수록 효율이 높겠고요. 그리고 고농도일 경우 직렬,
네,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병렬.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렬. 반대죠. 미세먼지 재비산 위에 방지를 위해 스키머 회전기 이런 부가장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쭉 보시면 다른 거는 뭐 다 맞아요. 중력 집진 장치니까 블로다운은 사이클론이죠. 사이클론. 이건 관계가 없죠. 이거는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 향상 조건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4번 사이클론의 집진 효율을 높이는 블로다운 효과 10에서 15%를 재유입시킵니다. 그럼 이 중에 이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 2번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